청와대 권력 소요를 폭로했던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했던 말이죠. 기억하시겠지만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 당시 박 전 대통령 찌라시에 나라가 흔들렸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때 바로 잡았더라면 오늘 24년이라는 중형이 과연 내려줄 수 있었을까요? 정윤회 문건의 최초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전 경정, 현재는 아시아경제 편집국 전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관천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아시아경제 편집국 전문위원으로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약 한 1년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1년. 예. 일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잘 하시고 계세요? 적응은? 예. 어차피 언론이나 네. 민정이나 나의 어떤 사회에서 소금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유사하다고 봅니다. 유사하다고 보세요? 예. 본격적 말씀 나누기 전에요. 예. 박관천 전 비서관이 이거 문건 유출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 예. 2심에서는 집행유예. 예.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건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조홍천 전 행정관, 지금 국회의원이죠? 예. 같이 재판을 받았는데 조홍천 의원은 문건 유출에서는 무죄가 났고요. 예. 그래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었던 것 같은데, 예. 오늘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예. 다른 분들보다는 또 소외가 많이 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한때나마 제가 박 전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역사에서 어떤 불행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제가 이를 끝까지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도 통감하고 좀 안타깝고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을 막을 기회가 3번이나 있었거든요. 이를 못 놓친 거죠. 예. 현재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2014년 11월쯤에 이제 비선 실세의 존재가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었고 그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당시 이제 박관천 행정관이 쓰셨던 그 보고서 그게 이제 논란이 이제 커지게 된 계기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언론에 공개됐죠.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때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또 그 전에 제가 이 보고서를 올린 2014년 1월 1일 날 정도만 했어도 그 사전에 이런 유사한 보고서를 많이 올렸거든요. 그때만 이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가 두 번째 기회였죠. 마지막 세 번째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면 놓치신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혹은 여러 번 기회가 있었다고 했었는데 이게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에까지 다 보고가 된 사안인가요? 네, 저는 분명히 제가 보고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언론에서 문제가 터지고 논란이 계속되니까 청와대에서 비선 실세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문건 유출 과연 누가 했느냐 이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몰고 갔거든요. 프레임을 전환했죠. 그렇죠. 그리고 검찰 수사도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청와대의 의중대로. 그런데 그 검찰 조사 받을 때 권력 서열이 이제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당시 청와대에 있었을 때 박관천 전 경정 생각만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사정감찰 업무를 약 13년 이상 수행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준엄한 권력의 의사결정에 비선실세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제가 받고 또 자주훈련을 받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게 느꼈죠. 이게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적절한 표현이나 의문도 가지만 어떤 정치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1+1이었다. 그래서 제가 틀리지 않는 비유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에 당시 했던 이야기는 그 보고서에는 최순실 얘기는 전혀 없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윤회 씨만 있었다.
아니죠. 원래 그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 좀 들어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 그 보고서를 제가 처음 만들고 난 다음에 7, 8번 정도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 한 7, 8개 버전이 있는 거죠. 첫 버전 때는 권력 서열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조전 비서관께서 예. 이거 영린이다. 영린이다. 예. 예. 계속 한 7, 8번 수정을 하면서 톤 다운된 거죠, 계속요.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보고된 것은 언론에 공개된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보고된 거죠. 그러면은 그 농도를 조금 떨어뜨렸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그 말씀을 해줄 수 있나요? 맨 처음에 어떤 보고서였었는지? 예, 그래서 제가 예. 공무 수행 중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다 자세히 드리지 못하겠지만 예. 그 처음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정농단에 국정에 개입해서 농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1, 2, 3이라는 이러한 지금 참 참담한 일이 일어난다. 예. 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예. 그 각종 버전이 제 컴퓨터에다 수록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보았죠. 예. 그러면 예, 예. 검찰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때 그걸 갖다가 그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당신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작성한 문건이 맞느냐. 예. 그래서 제가 아니고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안 줄라 그러는데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예. 내용은 제가 그때 검찰에서 조사받은 조선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예. 뭐 나중에 뭐 재조사를 하든 뭐들 하든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 예. 사건 때문에 또 경찰관 한 분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청와대에 회유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 회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유를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언론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회유가 있었고 회유를 한 사람은 민정에 누구고 네. 회유를 받은 사람은 누구다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회유를 어떻게 받았는지 나왔지 아직 밝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다 저는 밝히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회유를 한 사람도 네. 받은 사람도 우리가 그 역사적 사실 앞에서 국민 앞에서 네. 그런 진실은 다 밝혀져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지금 박 의원께서는 어떤 회유인지 짐작은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민정의 커리큘럼을 다 알기 때문이죠. 말씀 못해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함께 구속됐고 징역도 20년, 24년 1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 박 의원이 맨 처음에 언급했던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예. 정윤회 씨는 수사조차 받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직을 떠나 있는 제가 지금 누구의 사법적 처벌 문제에 대해서 감론을 받았으면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 삽질 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죠. 황제 수사 원조가 정윤회다. 예.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질신문을 잠시 했었거든요. 이때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거죠. 신문하는 검사의 태도, 이를 대하는 정윤회 씨의 여유롭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면서 참 실세는 실세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피부로 느끼게 되었죠. 박 의원과 정윤회 씨가 함께 대지심을 했다고요? 예, 잠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 예. 그런데 어쨌든 상계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예. 정윤회 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위치 추적을 해서 청와대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자세한 수사 과정에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제폭풍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사용했지 않습니까?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과연 이런 부분도 수사가 되었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전체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한때는 박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 아닙니까? 예.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에 안 나오고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대통령이 취임하면 여의도 광장에서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69조에 의해서요. 예. 그게 처음에 모두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나갑니다. 예. 나는 법을 준수한다. 법치주의 준수하는 국민 앞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입니다. 예. 민주사회에서 사법부는 소정되지 않는 갈등에 대한 마지막 보루죠. 이걸 무시해버리면 공동사회는 종교 일태롭거든요. 예. 그리고 현직 때 탄핵을 당하실 때 무슨 역근거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게 상식에 맞는지, 제왕적 대통령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을 엮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지도 좀 약간 의문이고요. 사법부 판단은 설령 자신의 양심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도 존중되어야 우리 사회가 존립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예. 굉장히 비밀스럽게 오픈되지 않은 생활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중궁궐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 이런 걸 좀 궁금해하는데 조홍천 의원도 그렇고 지금 박 의원도 그렇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굉장히 좀 아끼는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네. 한 업무가 보면 그 옛날 같으면 대관 업무지 않습니까? 예. 진언을 하는 업무지 않습니까? 예. 대관은요. 예. 그 대관들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있을 때는 목이 부러져도 붓은 꺾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나온 다음에는 자기가 한 일을 가슴에 묻는 것이 저는 그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언젠가는 뭐 비망록이라든가 회고록이다 이런 거 쓸 생각은 없어요? 그건 아직까지 제가 그 마음에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실은 역사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교훈을 위해서 그렇죠, 예. 실제적인 사실이 다 기록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국가를 운영하는 게 시스템으로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박 전 정권에서는 그게 아니었다고 지금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예. 남기 친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사람부터 도움도 받는데 예. 즉 도움은 국정 보좌를 받는 것은 공식적인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은 법률적인 정부주의에 돼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 정치적 뜻을 같이 하셨던 분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비서인이라는 사람들이 공식 조직 의사를 뛰어넘어가지고 유부당할 정도면 이건 국정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거죠.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비선, 관관 예.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자주우지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죠. 예. 그러면 국정이 제대로 운영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제 이런 비서실의 입김이 무서운 것을 실감하고 공식 조직인 대통령 비서실마저 올바른 건의를 하지 않고 이들 비선에 기대어가지고 자신의 자리 보존을 추구한다면은 아주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박 의원님의 그 글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예. 오늘 말씀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관천 아시아경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청와대 권력 소요를 폭로했던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했던 말이죠. 기억하시겠지만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원 당시 박 전 대통령 찌라시에 나라가 흔들렸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때 바로 잡았더라면 오늘 24년이라는 중형이 과연 내려줄 수 있었을까요? 정윤회 문건의 최초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정경정, 현재는 아시아경제 편집국 전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관천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아시아경제 편집국 전문위원으로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약간 1년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1년. 예. 일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잘 하시고 계세요? 적응은? 예. 어차피 언론이나 민정이나의 어떤 사회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유사하다고 봅니다. 유사하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다고 했었는데 이게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에까지 다 보고가 된 사안인가요? 예, 저는 분명히 제가 보고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언론에서 문제가 터지고 논란이 계속되니까 청와대에서 비선 실세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문건 유출 과연 누가 했느냐 이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몰고 갔거든요. 프레임을 전환했죠. 그렇죠. 그리고 검찰 수사도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청와대의 의중대로. 그런데 그 검찰 조사 받을 때 권력 서열이 이제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당시 청와대에 있었을 때 박관천 전 경정 생각만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사전 감찰업무를 약 13년 이상 수행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준엄한 권력의 의사결정에 비선실세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제가 받고 또 자주우지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게 느꼈죠. 이게 보세요. 그 본격적 말씀 나누기 전에요. 박관천 전 비서관이 이거 문건 유출 사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는 집행유예.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건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조홍천 전 행정관, 지금 국회의원이죠? 같이 재판을 받았는데 조홍천 의원은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고요. 그래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다른 분들보다는 감회가 또 소회가 많이 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뭐 한때나마 제가 박 전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어떤 불행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제가 이를 끝까지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도 통감하고 좀 안타깝고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을 막을 기회가 3번이나 있었거든요. 이를 못 놓친 거죠. 현재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2014년 11월쯤에 이제 비선 실세의 존재가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었고 그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당시 이제 박관천 행정관이 쓰셨던 그 보고서 그게 이제 논란이 이제 커지게 된 계기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언론에 공개됐죠.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때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또 그 전에 제가 이 보고서를 올린 2014년 1월 1일 날 정도만 했어도 그 사전에 이런 유사한 보고서를 많이 올렸거든요. 그때만 이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가 두 번째 기회였죠. 마지막 세 번째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면 놓치신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혹은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적절한 표현인가 의문도 가지만 어떤 정치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1+1이었다. 그래서 제가 뭐 틀리지 않는 비유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에 당시 했던 이야기는 그 보고서에는 최순실 얘기는 전혀 없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윤회 씨만 있었다. 아니죠. 원래 그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 좀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 그 보고서를 제가 처음 만들어고 난 다음에 7, 8번 정도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7, 8개 버전이 있는 거죠. 첫 버전 때는 권력 서열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조 전 비서관께서 이거 영린이다. 영린이다. 계속 한 7, 8번 수정을 하면서 톤 다운된 거죠, 계속요.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보고된 것은 언론에 공개된 문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고된 거죠. 그러면은 그 농도를 조금 떨어뜨렸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그 말씀을